안녕하세요. 어제도 나스닥이 2일 연속으로 기적적인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보다시피 시작하자마자 크게 하락했다가 결국 서서히 말아 올리면서 또 이제 양전으로 끝났죠. 과거 전성기 나스닥 이마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느낀 점은 지수는 바닥인데 악재에도 잘 무너지지 않고 올리는 힘이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내년에도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 인플레 문제가 누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금리 인상만 썼었습니다.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가 생각보다 꺾이지 않았어요. 시장이 겁을 먹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인플레가 유가 하락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유가가 이제 옛날 같지 않다. 그러면 진짜로 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기대 인플레도 서서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오늘 금요일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지수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방향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돌발 악재라는 것들은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심한 공포감을 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파해법이 나오게 되고 꺾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사라지는 거죠. 여기가 정말 바닥인 건지 뭐 월가가 바닥이라는 속임수를 쓰려고 이러는 건지 가는 모르겠지만 미국 분위기는 어쨌든 이번 주의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급한 불은 껐고 뒤를 봐야 되거든요. 문제는 후방입니다. 적진에서 일이 잘 풀린다 싶을 때는 후방을 돌아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마음은 항상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앞에를 향해 있지만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앞에서 백날 잘 싸워도 후방에 굴량구가 불타면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지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려스러운 점 하나를 발견했었죠. 9시 장 시작과 동시에 환율이 급등했었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해외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1개월 동안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2조 4천억치를 팔았습니다. 3개월 동안은 7조 4천억. 원래 2년 내내 주식을 팔았었어요. 그래서 현물은 그러려니 하는데 선물에서 방향을 확 바꿔버려요. 한 달 동안 원래 2만 계약 넘게 순매수를 했었는데 외국인이 1시간 만에 1만 계약을 던졌습니다. 한 달치 모은 거의 절반을 1시간 만에 던졌다. 이래서 환율이 올랐었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이런 이유가 발생하게 됐느냐? 상하이 봉쇄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너무 낮게 나온 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2분기 경제성장률을 1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경제성장률이 0.4%로 하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놀랬죠. 10년간 환율을 보면요, 지금 10년 중에 최고치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상태고 리먼 브라더스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환율이 올라와 있죠. 그때는 통화 스와프라도 있었죠. 지금은 통화 스와프도 없이 외환 보유고 힘으로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통화 스와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통화 스와프를 맺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해줄 일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 나라들을 할 때 패키지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됐을 때라 돼서야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증시가 오르면서 환율이 올랐었던 16년과도 다르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07년, 2018년처럼 증시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오르는 모습이라서 시장에서 좋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한국은 1,300원에서 10조 넘게 돈을 투하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죠. 그러면 왜 한국은 1,300원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방어를 했었느냐? 심리상 1,200원대랑 1,300원대가 주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1,300원대가 이제 무너져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위기감이 엄습하고 심리가 무너지죠. 증시도 빠르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1,300원대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환율을 잘 봐야 됩니다. 환율을 방어한다라는 건요, 물가랑 증시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원래 더 큰 위기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도 환율 방어하지 마라 신흥국들, 그러다가 너희네 외환 보유고 다 소진되고 나면 어떡할 거냐. 당장에 짧은 위기면은 외환을 풀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게 맞겠지만 이 기간이 길어진다라 그러면은 결국 달러는 소진했고 환율은 방어 못하고 그러면 악명 높은 조지 소로스 같은 환투기 세력이 군침을 흘리면서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외환위기가 벌어지는 거죠. 이미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날 겪어봤던 그 일이 다른 신흥국에서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도 잘 봐야 되겠지만 다른 나라 외환 보유고도 한 번씩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가 든든한 편에 속하죠. 세계 20위권 안에 들어옵니다. 다른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라 이런 걸로 잘 나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제 샴페인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달러는 없어요. 앞으로 잘 벌어 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국가 운영을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죠. 달러는 없고 부채는 생기고 무역 적자 생기고 외국인 돈 빠져나가고 있고 이러면은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걱정되는 나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시아로 치면은 뭐 베트남이라던가 유럽으로 치면 남유럽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어제만 해도 이탈리아 디폴트 가능성이 나와서 증시가 혼돈에 빠졌었죠. 미국은 2주 뒤에 금리를 0.75% 더 올릴 거라고 했고 트라 예상을 했었는데 블러드 총재가 아니야 0.75도 충분해 라고 하면서 저 매파가 웬일이야 왜 비둘기 발언을 해 이러면서 시장이 좀 안심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0.75를 올렸을 때 다른 신흥국들은 금리를 맞춰서 올리지 못하면 외환이 또 빠져나가게 돼요. 당분간 고환율 상태가 갈 겁니다.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환율 방어를 한다 이거는 좋은 건 아니다 라 생각을 해요. 그거 말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신흥국 투자는 리스크가 높다라는 거죠. 우선은 제조업이 살아나야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이 신흥국으로 들어올 건데 제조업이 살아나는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입 물가가 안정돼야 돼요. 그러면은 유가라던가 곡물가가 안정을 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출이 잘 돼야 되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면서 다시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고 환율이 안정적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려면은 어려운 일을 몇 가지를 해줘야 돼요. 뭐 미라클 1, 미라클 2 이렇게 될 건데 먼저 유가랑 곡물가가 잡혀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없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만 신흥국들에게 위기가 안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민감한 상태고 긍정적인 뷰만 보고 투자하기에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너무 하락의 뷰로만 보기에는 반등의 기미도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골고루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상승에 베팅했으니까 상승에 대한 뉴스만 갖고 와. 나는 하락에 베팅했으니까 하락에 대한 뉴스들만 갖고 와. 이러면 안 되고 두 개를 다 보시는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하루 단위로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골고루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 볕들날이 온다라 봐요. 가장 힘든 시기가 앞으로 6개월이라 보거든요. 왜냐면은 금리는 계속 올릴 거예요. 물가가 잡히던 말던 경기가 침체가 되던 말던 하반기까지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신흥국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고요. 오히려 내년이 되고 나면은 금리도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라 그러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내년부터는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흥국들의 보릿고개가 이번 하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증시는 또 6개월 선반이면 하반기 장을 떠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바이든이 잘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진핑 문제, 빈살만 문제, 푸틴과 문제를 다 해결해야지 하반기의 위기가 기회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럽도 잘 체크해야 돼요. 지금 유로화가 1달러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과거에 달러가 1,000원 할 때는 유로가 1,500원이었는데 지금 유로랑 달러가 가격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제는 유로가 더 싸졌죠. 환율적인 관점을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체크할 게 많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도 장을 완전히 떠나는 것도 저는 안 좋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의 첫 단추에 잡아야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안전한 고수익 전략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을 떠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